안녕하세요, 여러분. 엘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의 진성수다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ASMR 이런 수다 영상들을 보면 보통 의자 소리가 너무 삐그덕삐그덕 나네요. ASMR 이제 다른 영상들을 보면 수다 영상이 대부분 좀 속삭이는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가 수다 영상을 올리면 대부분 많은 구독자분들이 진성수다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이번에도 진성으로 찍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다음 수다 영상으로 저의 팀플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다음번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의 일상 이야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하면서 생각나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오늘 제가 너무 조금 빡친다 그래야 되나? 빡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빡치는 일이 있었냐면 오늘 제가 제 방에 미니 냉장고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미니 냉장고가 있으면 제가 자취를 하는 건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방 안에 냉장고가 있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편하고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일단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나 내가 사놓고 싶은 음료 같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제가 그냥 원할 때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고 이제 거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른 가족들이 모르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신경 안 써도 돼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식욕이 막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음식 같은 거를 먹을 때 제가 좋아하는 건 좀 많이 먹는데 아닌 거는 막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는 않고 또 이제 제가 내가 조금 먹는 거에 있어서 식욕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구나 하고 느꼈던 게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집에 만약에 밥이 없거나 좀 밥 먹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을 안 먹을 때가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그냥 귀찮으면 잘 안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귀찮으면 잘 안 먹고 또 막 어떤 게 되게 먹고 싶어서 막 요리를 내가 직접 해서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막 진짜 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막 그걸 먹으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그냥 뭐 한 끼 대충 때우지 뭐 약간 그냥 배만 부르면 되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릴 때 집에서 간식 같은 거를 배분을 만약에 해준다 이렇게 간식을 먹으려고 아니면 놔둔다 이래놓고 막 서랍이나 방
방 어딘가에 놔두고 그걸 까먹는 거예요, 먹는 걸.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빵을 서랍에 놔뒀다가 그거는 좀 제가 직접 만들어 왔었던 빵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양이 많았는데 그 빵을 다 먹지도 않고 서랍에 넣어놨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그래서 그게 다 곰팡이가 피었던 적이 있어요. 완전 다 곰팡이가 펴서 결국에는 다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저는 살면서 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씩 서랍 정리하거나 책상 정리하면 이제 막 예전에 꽁초 뒀던 막 간식들이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얼마 전에도 또 정리를 하니까 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간식거리들이 막 좀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무슨 겨울잠 준비하는 다람쥐도 아니고 이걸 그 자리에서 제 이제 동생을 보면 먹을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 스타일이지 남겨두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간식 같은 것도 금방금방 다 먹고 뭐 따로 방 어디에 보관해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는 그냥 다 먹으면 되니까 바로.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어서 제가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생일이었는데 이제 그 생일 선물로 이렇게 컵케이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 방 냉장고에 놔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놔둔 거예요. 총 컵케이크가 4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는 내 동생을 먹으라고 주고 나머지 3개 중에 거기서 하나의 절반만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식도염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식도염을 걸렸었던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좀 마른 기침이 이렇게 나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이렇게 목을 지나서 가슴을 지나서 배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요 정도? 가슴에 음식이 계속 쌓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음식이 여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식도염에 걸린 적이 좀 2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증상이 오면 아는 거죠. 아, 또 식도염이구나. 그래서 식도염에 걸리면 밀가루를 저는 못 먹어요. 밀가루를 식도염에 걸리시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식도염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미니 냉장고에 놔뒀다가 그걸 까먹은 거예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냉장고가 2단으로 분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조그매요. 그래서 거기를 안 열어보고 큰 냉장고만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3주가 지났거든요? 3주가 뭐야?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더 지나고 생각이 나서 얼른 급하게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곰팡이가 아주 그냥 막 팡팡팡팡 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케이크가 아까운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거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다 버려야 되니까 이럴 바엔 가족들 먹으라고 다 줬을 텐데 그리고 이게 선물 받은 건데 먹지도 못하고 완전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혼자 징징거렸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친구가 짜증나면 그 케이크를 한 대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케이크를 치면 방에
케이크가 이렇게 바닥이나 이런 데 묻을까봐 엄청 세게는 못 치고 아주 막 소심하게 주먹으로 케이크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케이크는 그거를 주먹으로 막 쳤어요. 근데 치니까 좀 진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왜 이거를 기억을 못했을까. 약간 진짜 이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거를 막 버리게 되고 이러니까 막 저를 이제 막 스스로 탓을 하는 거죠. 진짜 너무 나 바보 같아 이러면서 왜 그거를 있는 거를 몰랐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냥 좀 치고 한 대 치고 나니까 저 케이크 잘못인 것 같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식도염이 생각보다 이번엔 진짜 오래 갔어요. 제가 한 식도염이 한 달 정도? 좀 더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특히 이제 밀가루를 못 먹으면 먹을 음식이 없어요. 오늘 조금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아무튼 밀가루를 못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면도 못 먹지, 피자도 못 먹지, 치킨도 못 먹지, 또 뭐 있냐? 그냥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맛있는 게 다 밀가루거든요. 파스타 못 먹어, 라면 못 먹어, 저 케이크도 못 먹었어. 그냥 밀가루로 된 건 거의 다 못 먹고 처음 식도염 걸렸을 때 첫 주에는 계속 죽을 먹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죽을 싫어하거든요. 죽을 좋아하는 죽이 호박죽 정도고 나머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죽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밥을 위주로 이제 먹고 밀가루는 못 먹고 이랬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밀가루를 먹는데 괜찮아서 이제 먹고 있어요. 근데 약을 먹어도 식도염은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병원을 갔다가 그 다음 병원 다른 곳으로 또 병원으로 옮겨봤는데 약을 얼마나 먹었냐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2주 먹었나? 그래서 한 2주 정도 먹었다.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뭐 감기나 잔병 치레를 하게 되면 보통 막 2, 3주? 3주 막 내내 약을 먹고 이런 게 사실 좀 드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길게 먹었다 생각하고 2주를 말씀드렸는데 별로 안 드셨네요. 나머지 2주 정도 약 지어드릴 테니까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도염이 생각보다 약을 오래 먹어야 되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주니까 또 약을 이제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밀가루를 먹고 있고 확실히 좀 먹는 양이 좀 줄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많이 먹는 편인데 이제 양이 아주 확연하게 줄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못 먹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이런 제 모습이 안타깝네요. 여러분은 식도염에 걸리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원래 밥을 먹고 최대한 안 누우려고 하는 편인데 요즘 조금 밥 먹고 한 2, 30분 있다가 뭐 눕고 이랬거든요. 10분 막 이렇게 많이 안 지났는데 누운 적도 있고 나 아무래도 그게 조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은 아무리 못해도 1시간 정도는 지나야 밥을 이제 먹고 눕고 싶으면 누워요.
근데 이제 밥 먹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저녁을 먹고 바로 씻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좀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이러면은 한 4, 50분 지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누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제가 근데 갑자기 되게 너무너무 졸음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야 되는데 제가 너무 졸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즘 누워서 뭘 하냐. 넷플릭스를 봐요. 넷플릭스를 보는데 요즘 최근에 되게 잘 봤던 게 나의 해방일지. 제가 그 나의 해방일지가 나의 아저씨를 쓰셨던 그 드라마를 쓰셨던 작가님이 나의 해방일지도 쓰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저는 나의 아저씨는 안 봤어요. 근데 그 나의 아저씨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 완전 인생 드라마다 명작이다 이래서 나의 아저씨 또 뭐 궁금하긴 한데 대충 그 유튜브에서 클립으로 좀 봤었고 그 작가님이 새로운 드라마를 쓰신다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게 됐는데 사실 저는 1화, 2화 이건 진짜 좀 고비였어요. 저한테는 좀 너무 잔잔하고 좀 전개가 엄청 느리고 뭐라 해야 될까 드라마틱한 뭔 일이 없다고 느껴져서 그런지 이거를 진짜 봐야 돼 아니면 중간에 하차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2화를 거의 막 쪼개서 하루에 10분씩 막 이렇게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날 때. 그래서 1, 2화까지는 좀 보기가 약간 더뎠었는데 제 주변에 아는 동생한테도 저는 지금 나의 해방일지를 전부 다 본 상태인데 나의 해방일지를 본다 하니까 한 2화, 1화인가 뭐 거기까지 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유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는 한 4화 정도부터 이제 재밌어져서 이제 계속 이렇게 챙겨봤는데 거기까지만 딱 그 고비를 넘으면 진짜 달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조만간 보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거기서 아주 제가 촌석구 배우님한테 빠져버려가지고 되게 손석구 배우님이 이번에 범죄도시 2에도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범죄도시 2도 보고 왔는데 제가 잔인한 거를 못 봐서 범죄도시 1을 못 봤어요. 못 본 상태에서 대충 범죄도시 1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만 정리해놓은 걸 보고 2를 가서 봤는데 손석구님을 정말 좋아하지만 손석구님이 나오는 액션씬을 거의 뭐 90%는 못 봤어요. 무서워서 눈을 막 눈을 이렇게 막 손으로 눈을 막 가리고 막 쫄보처럼 막 그렇게 봐서 눈 막 감았다가 막 살짝 또 보고 막 이러면서 액션씬을 봤어요. 저는 좀 저한테는 되게 그 액션씬이 좀 잔인하고 무서운 편이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랬지만 그래도 손석구님이 아주 그냥 카리스마 있게 연기를 정말 잘하셔서 잘 보고 왔고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손석구님이 되게 매력이 있어요. 일단 저는 손석구님의 마스크도 되게 약간 특이하다 그래야 될까? 잘 보지 못한 마스크 그리고 그 약간 무심하게 되게 대사를 던지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무심한데 너무 잘 전달이 돼서 좋고, 그, 손석구님의 걸음걸이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약간 무게가 쏠려서 이렇게 툭툭툭툭 걷는 그 걸음걸이가 있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걸음걸이, 그리고 되게 평소에는 약간 졸린 눈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손석구님의 방식으로 대사를 소화해내는 게 굉장히 좀 담백하다 그래야 될까? 네, 그래서 좋고, 이렇게 화나는 연기라든지 조금 이렇게 카리스마가 필요한 역할에도 되게 잘, 평소에는 이렇게 졸린 듯이 이렇게 막 계시다가 그럴 때 이렇게 팍 하면은 또 이제 막, 네, 매력을 느끼는 거죠. 제가 좀 더 잘 묘사를 하고 싶은데 제 표현력이 여기까지인가 봐요. 지금 너무 졸려서 정신이 약간 멍해요. 근데 아마 그 나의 해방일지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걸 말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서 참 작가님이 글을 진짜 잘 쓰는구나. 되게 네, 뭔가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울림이 크게 이렇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범죄도시2가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제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아마 보러 가실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영화관 안에서 취식을 못했는데 이제 팝콘이랑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마블 영화 개봉했을 때 윈더? 뭐였더라? 완다비전 완다 이야기 나오는 거 닥터 스트레인지 2였나? 아무튼 그거 보러 갔을 때 팝콘을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이야.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극장 안에서 팝콘을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쉬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계속 거의 막 이 정도면 팝콘을 먹으러 영화관에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팝콘을 먹었고 오늘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콜라도 뚝뚝 마시고 팝콘도 아작아작 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극장에 가신다면 팝콘도 먹고 콜라도 먹으면서 아니면 뭐 나초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좀 드시면서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 범죄도시가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무거운 영화인 줄 알았는데 좀 중간중간 되게 웃기는 코믹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웃긴 요소들을. 그래서 또 재밌게 보기도 했고 배우분들도 연기를 아주 너무 잘하셔서 저는 마동석 님이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시는 영화를 처음 봤는데 뭐 거의 범죄도시 안에서는 그 세계관에서는 뭐 완전 최강이에요, 최강. 그래서 그런 게 재밌었어요. 원래 이제 형사들이랑 막 비등비등하게 범죄자들이랑 이제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아주 다 박살을 내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주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네, 진짜 엄청 세요. 그래서 범죄도시2도 보고 요즘 나의 해방일지도 보면서 약간 손석구 배우님한테 약간 좀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원래 제가 아는 동생을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아이유를
아이유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저도 아이유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막 무슨 오픈 채팅방에 어디를 뭐 들어가면 제가 늙어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막 이렇게 단톡방 안에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그러니까 뭐 아이유님 고독방 이런 게 있대요. 그 고독방이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고독하게 사진만 다 공유를 하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좋잖아요. 사진만 이렇게 받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거기 고독방에서 계속 사진이 올라와요. 제가 오늘 손석구님 고독방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인데 과연 이게 잠깐의 덕질일지 아니면 계속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손석구님이 연기하시는 게 굉장히 너무 독특하고 약간 좀 평범하지 않게 소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범죄도시나 뭐 아니면 나의 해방일지 이런 거 보신 분들은 많이 얘기해주세요. 댓글에다가. 그리고 제가 원래 또 얘기하려고 했던 게 저희 엄마의 말버릇? 이렇게 엄마들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말 실수라고 해야 되나? 말의 특징?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 엄마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좀 웃겼어서 나 진짜 웃긴 게 있었는데 제 친구들한테도 말했을 때 반응이 되게 빵빵 터졌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엄마의 말실수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나중에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엄마가 가족끼리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창밖에 유채꽃밭이 보이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유채꽃. 저희 엄마가 또 자연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막 꽃, 풍경 이런 거 보면 정말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머, 저기 봐봐. 너무 예쁘다. 하면서 이제 막 리액션을 하시는데 엄마가 이제 유채꽃밭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창문을 열더니 머리 봐!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유채꽃이라고 해야 되는데 머리 봐! 이래가지고 엄마 뭐라고? 엄마도 어이가 없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유채꽃이 보리밥도 아니고 보리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방울토마토를 항상 방울이라고 해요. 방울이. 되게 귀엽죠. 그래서 뭐 방울토마토 먹을래? 이게 아니라 방울이 먹을래? 너 방울이 먹을래? 전 처음에 방울이가 뭘까? 무슨 방울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방울토마토인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 엄마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울토마토 먹을래? 이게 아니라 너 방울이 먹을래? 내가 거기 이자를 붙여서 이렇게 방울이 마치 되게 친근하게 이렇게 이름 붙여준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웃긴 거를 가져와 봤는데 웃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이 영상을 찍나봐요. 지금 너무 졸려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저처럼 졸려야 되는데 이제 모두 같이 꿈나라로 가는 게 어떠실지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미 영상을 보다가 중간에 잠이 드신 분들이라면 아주 네, 그레이트한 거고 아직도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고 조금 네 그래도 뭐 자면 자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빨리빨리 주무셔서 이제 빨리 자야 건강도 좋고 네, 다 좋으니까 근데 진짜 지금까지 ASMR을 찍으면서 제일 역대급으로 졸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좀 수다 영상이 두서도 있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잘 준비된 상태로 그런 좀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되게 항상 즉흥적으로 시작하고 그냥 말도 막 그러고 지금 오늘은 가뜩이나 너무 졸리고 이래서 네 근데 그냥 제 졸린 기운이 여러분한테도 팍팍 전달이 돼서 여러분도 제 목소리를 듣고 잠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금 나른나른해지는데 사실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내일 엄청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곧 주말이 있으니까 주말을 바라보면서 네. 모두 잘 자세요. 굿나잇. 굿나잇.